자, 지난 시간에 무한급수의 수렴 또는 발산에 대해서 배우면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여기 잘 풀었어. 그래서 이게 썸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면 남는 게 2분의 1하고 여기까지 남았고 요게 부분합이지. 그 다음에 이 부분합을 구하고 그리고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부분합이 어디로 가냐 했더니 2분의 1 더하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요게 1로 가서 2분의 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1에 n 1 남고 그 다음에 삭제되고 나서 남는 게 n 플러스 1분의 1이지.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조사해 봐라. 얘는 홀수로 묶었더니 이렇게 묶었더니 이렇게 가고 짝수로 묶었더니 1로 가고 그래서 홀수로 묶었을 때도 얘가 0으로 가니까 1로 가고 짝수로 갈 때도 1로 가니까 결국 이거는 홀수나 짝수나 다 1로 수렴해서 얘는 수렴값이 존재해.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방법을 해서 홀수로 묶었더니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짝수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1로 가서 두 개가 일치하니까 얘도 수렴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수열이 수렴하면 짝수항만 골라도 수렴하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증명하라가 아니라 말하라네. 그냥 수열이 수렴하면 어떤 수열이 나중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했어. 그럼 그 중에 짝수만 뽑았을 때 걔도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까? 어떤 값이 이렇게 특정 값으로 수렴하면 그 사이에 짝수만 모아도 걔도 그 값으로 수렴해. 근데 이제 밑에는 급수가 수렴하면 짝수항을 골라서 더한 것도 수렴하냐 라고 물었는데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문제 이쪽에서 풀었을 때 짝수로 끊었을 때 홀수로 끊었을 때 안 존재하는 것도 있었고 존재하는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급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짝수만으로 모았을 때도 수렴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맞아요. 오늘은 무한등비급수와 그 활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는 진짜 쓸모가 많아.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출제됩니다가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그리고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내는 거를 배워보겠다.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내는 거 혹시 기억나? 뭐 0.3의 땡땡땡땡은 뭐분의 뭐. 그건 아는데 이게 9분의 3으로 표현을 해서 3분의 1 했는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무한급수 중에 무한등비 수열의 각 항의 합을 기호로 썸한 거를 무한등비급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급수 중에서도 등비 수열을 썸한 거, 이거는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만 따로 활용을 뺀 거야. 그래서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초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로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무한등비급수 초항 A, 공비가 R일 때 A, AR, AR 제곱 이렇게 해서 N항은 AR의 N-1승. 이게 무한등비 수열이야. 그리고 그거를 시그마로 묶어서 더한 거를 무한등비 급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등비 급수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무한 앞에서 급수했을 때처럼 AN이 있으면 그거로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이 어디로 가는지를 구해주는 거는 방법은 똑같아.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썸 구하는 거 어떻게 유도했지? 등비수열의 썸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거든. 1-R분의 초항 1-R n승. 이거 어떻게 유도하죠? 그럼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은 A, 다음 항은 A 플러스 D,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2D, 땡땡땡땡, N항은 A 플러스 N-1D. 이거는 썸 공식 어떻게 구했어?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우리 딸이 기억을 잘 하고 있군. 그래서 썸을 한 번 더 쓰는데 이 끝항을 여기다 쓰고 n-1d 그래서 땡땡땡땡 해서 a항까지 이렇게 해서 썸 두 개를 더해주면 ESN은 뭐가 되냐면 요게 총 n개가 반복되죠. 그래서 a 플러스 n-1d가 총 n개가 반복돼서 그게 ESN이니까 나중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됐고, 얘를 2분의 총항의 개수 n, 그 다음에 초항 a, 그리고 잠깐만, a가 두 개네. 초항 더하기 a 더하기 n-1d는 말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초항 더하기 말항을 n배 해서 둘로 나누면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어. 그러면 등비 수열은 SN이 초항 AR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항은 AN-1항. 이런 거는 어떻게 구했나요? 그래서 R을 곱하면 R의 S는 얘는 AR이 되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가다가 얘에다가도 R 곱하면 AR의 N승까지 돼서 이 두 개를 더하나요? 빼나요? 빼면은 1-R의 SN은 얘는 뺄 게 없으니까 내려오고 얘는 없어지고 얘는 빼기 AR의 N-1승이 돼서 얘를 N승이 돼서 얘를 A로 묶으면 1 빼기 R의 N승. 그래서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이 됐고, 등 비수열의 합은 1-R의 초항 1-공비의 n승.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었어요. 네, 그게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R이 1이면 초항이 A고 그 다음 항도 A고 계속 A가 더해지는 거니까 R이 1일 때는 여기가 0이 된다가 아니라 초항만 n번 더해주면 된다. n번 더해주면 되니까 썸은 NA. 그럼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이제부터는 등비 수열의 등비 급수만 앞으로 몇 페이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등차보다는 등비가 쓰일 때가 일생활에 많은데 이자 붙을 때, 그럴 때 이 등비 급수를 제일 많이 쓴다. 예를 들어 초항이 0이다.
그러면은 모든 항이 0이니까 무한등비급수는 0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R의 n승은 어디로 수렴하니?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R의 n승.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y 콜 a의 x승.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지? 그럼 x가 0일 때 0 지나? x가 0이면 1이죠. x가 0일 때 1을 지나. 그래서 얘는 1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이건 a가 1보다 크다면. 그리고 a가 1보다 큰 수일 때 지수가 음수가 되면은 걔는 점점 0에 가까운 수가 돼. 음은 안 돼.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계속 커지는 수가 되고, 만약에 a가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예를 들어 2분의 1의 x승 같은 거. 네, 이거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수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다. 그러면은 작게 작아지는데 이게 양이 될지 음이 될지 모르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일 때는 요 밑에 있는 수가 양수인 경우에만 그 가정을 해서 풀었지만, R이 음수여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거는 계속 여기가 커지니까 결국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에서 할 때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작은, 즉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그러므로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니까 얘를 빼고 얘가 0으로 가고 나면 이거의 썸은 1-r분의 a로 간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문제가 정말 많아. 근데 무한 등비급수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걔의 썸은 1 등비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는 거를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외워서 하면 안 돼. 이게 썸 공식이 이렇게 나왔고, 썸 공식에서부터 이 R의 n이 0으로 가니까 얘가 된다. 1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비는 대부분 뭐 2자나 이런 거는 1, R이 1일 때는 이게 나중에 그 이자율 이런 데 나올 건데, 1이라는 거는 이자가 100%라는 거니까 이자는 100%보단 적게 주거든. 그래서 R은 항상 1보다 작은 수가 돼서 1-R분의 A, 이거를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R이 1이면, 이번에 R이 1이면 이건 NA가 돼서 초항이 n번 더해지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발산하게 되죠. R이 1보다 크면 이거 자체가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 등비급수 자체가 발산을 해. 그러므로 무한등비급수에서 썸이 수렴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만 있습니다. 무한등비급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무한등비 수열은 AR의 n-1승의 괄호,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이거에 대하여 이거의 무한등비급수는 이거이다. 이때 얘가 A가 0인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 0인 경우 모든 항이 0이니까. 그리고 0이 아니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이거로 수렴한다. 그리고
그리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무한등비급수인데 초항이 1이고 공비가 R이 네, 그러니까 얘는 썸이 수렴하겠네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얘는 발산합니다. 이건 앞에서 배울 때 우리 AN이 0으로 가야만 S도 수렴한다는 거랑 같아. 이 등비 수열에서 R이 3분의 1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썸도 존재한다. 얘는 2-1, 2분의 1, -4분의 1. 이거는 R이 -2분의 1.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도 수렴하겠네. 근데 이거는 2분의 3, 4분의 9, 8분의 27. 이거는 R이 네, -2분의 3이니까 얘는 발산하겠네요. 그리고 자, 그럼 무한급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두 수열이 수렴하면 걔 수열을 더해도 수렴한다. 빼도 수렴한다. 수열의 상수를 곱해도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무한대로 썸한 거에서 상수가 개수가 있을 때는 이 상수 개수는 밖으로 나와도 된다. 그리고 각각이 수렴하면 걔네를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 시그마 1부터 n까지 얘는 나중에 성질이 이 인테그랄 적분하고 똑같아져. 그래가지고 각각이 걔의 상수항 배를 해봤자 이 상수는 바깥으로 나와도 되고 각각의 썸은 앞에서 배운 이거 시그마나 인테그랄이나 다 같이 적용이 돼서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각각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수렴하지 않는 급수에 대해서는 위성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N이 1이고 BN이 -1이면 각각은 시그마는 발산하지만 걔를 더하면은 수렴하니 0이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만 쪼개고 나누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렴하면 상수 개수는 밖으로 나와도 되고 각각의 썸은 네, 시그마가 쪼개져서 나가도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2다. 그리고 an과 bn을 곱한 것도 3으로 간다. 그리고 b의 제곱은 4로 간다. 이렇게 각각이 다 수렴할 때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시그마 an a 더하기 3bn. 그럼 얘는 일단 전개해주면 an의 제곱 나오고 3an bn 나오네. 근데 an이 수렴하고 an bn이 수렴하니까 그거를 더한 것도 수렴한다. 그 다음에 얘는 곱의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an의 제곱이랑 2an bn이랑 bn의 제곱 얘네도 다 각각이 수렴하는 애니까 걔네를 더해준 것도 수렴한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에 제일 첫 번째 순환소수를 배워볼게. 순환소수랑 무한등비급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순환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게. 예를 들어 0.373, 373737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반복되죠? 37이 반복되지. 그래서 37을 요거를 순환마디라고 하고 순환마디의 시작과 끝에만 점을 찍지. 그래서 순환마디가 3마디여도 점을 3개 찍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 0.24, 506, 506 있으면 506이 반복되니까 5 위에 점, 6 위에 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24는 순환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소수에서 37이 반복되고 두 번째 소수에서는 506이 반복되는데 걔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어. 0점 순환마디가 ABC면은 얘는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99를 쓰고 그리고 그 순환마디를 ABC를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A가 있고 BC가 있으면 990 순환하지 않는 걸 0으로 하고 ABC에서 순환하지 않는 A를 빼준다. 그럼 C만 있다면 예를 들어 900 그리고 ABC에서 AB를 빼준다. 이런 거를 그냥 외웠었어 중학교 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근데 여기에 무한 등비급수의 원리가 이제 숨어 있었던 거야. 중학교 때는 안 배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무한 등비급수가 왜 숨어 있는지를 볼게. 37, 37, 37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얘를 쪼개면 0.24, 0.0037 그리고 0.000037 이렇게 돼서 얘는 마치 뭐 같냐면은 얘만 따로 떼고 보면 이 항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이 6개 있는 37이 더해질 거거든. 그래서 0에서 2항으로 늘어날 때 마치 100분의 1을 곱해준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거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해준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초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항이 되는데 마치 공비가 100분의 1인 그런 무한 등비 급수가 된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 보면은 이거 유도를 해볼게요. 첫째 항이 0.0037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와 같으니 이거는 무한등비 급수 공식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1 빼기 0.01분의 0.0037이 돼서 0.99분의 0.0037에서 9900의 37이 되죠. 그러므로 얘는 100분의 24에다가 9900의 37을 더한 것과 같아서 걔를 통분해서 9900의 2413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순환하지 않는 마디만 빼고 보면 뒤에 있는 여기가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가 돼서 그거를 앞에 이제 순환하지 않는 거 더하기 무한등비급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 그래서 순환마디를 9로다 다 쓰고 그 이유는 순환마디가 100분의 혹은 1000분의, 만분의 라는 이 공비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1에서 걔를 빼줄 거라서 0.999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초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순환마디가 두 개니까 99분의 24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얘는 2는 따로 떼고 0점 요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서 990에 132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여기 문제풀이 했던 것처럼 100분의 24인데 100의 제곱분의 24 이런 식으로 돼서 1-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풀었다. 그럼 얘도 2랑 0.1은 떼고 0.032, 0.003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 빼고 1-공비 100분의 1에 초항이 0.032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풀었다.